4월은 중동 이슈가 더 불안감이 커지고 이스라엘이 반격 사격을 하면서 다음 주 역시 불안정한 시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달러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달러의 상승 시 외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외국인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이벤트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서 한국 주식들을 매입하게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국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환차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하면 코스피는 급락하는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관점의 이슈로 불안감이 커지면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며 이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상으로 돈은 이동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도 계속해서 보여온 패턴이 또 일어난 상황이며 1월에서 3월까지는 약간 긴 원만한 상승장을 만났었는데 역시나 또다시 횡보장을 잠깐 거치다가 조정장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형 돌발 악재와 변수, 불안 요소들은 끊임없이 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중동 이슈를 저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대응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다시 등장한 불안 요소에 대해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식형 악재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지분을 계속해서 사려고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 주식들이 이번 24년 1월과 3월 달에 많이 팔아둔 투자자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지분량 중에서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을 팔아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식형 악재인지 또는 기회인지를 냉정히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주식형 악재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주식을 사기 좋은 때도 맞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외부의 요인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통신사와 금융산업들의 접목을 해보면 이번에 중동 전쟁 이슈가 통신사를 예로 들어서 비유를 해보면 내가 혹은 내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가 통신요금을 내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통신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통신요금을 수납받는 것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내부의 그 기업의 이슈인지 또는 외부의 전방위적인 그냥 내 기업 지분과는 거의 영향도가 없는데 그냥 주식들이 내려가는 것인지를 잘 생각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또한 내가 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이 중동 이슈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보유한 사업체들과 이 외부형 이슈가 영향이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해서 내 사업체들의 지분과는 영향도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분이 5%, 10% 싸진 상황이라면 이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질문을 해보면 그냥 광범위한 영역의 악재인지 또는 내가 가진 지분들의 내부 타격형 악재인지 생각을 정리해 가기가 좋습니다. 이 주식형 악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로 더 크게 번져서 큰 전쟁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훨씬 더 하락폭이 깊어질지 아니면 이 정도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형 악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너무나도 무수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2, 30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길면 50년에서 60년을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배당주 또한 주식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을 위기감이 들지 않고 무난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저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기에 내가 사고 싶은 그리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해서 가장 잘 치는 공들에 대해서 대상별로 뭐 세븐 스플릿 또는
라오의 무한투자법과도 굉장히 유사한데 10분할로 상황을 미리 정해놓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리랑 고배당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통신사인 SK텔레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50% 상황까지를 미리 가격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각 상황마다 내가 보유한 현금 보유량 중에 10분의 1 토막을 내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정기 투자자 입장에서 50년, 60년을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너무나 사기적인 장점들이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약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구간, 요런 정도가 사실 이벤트가 발생한 것인데 마이너스 5에서 10%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 조정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날지 혹은 마이너스 15%에서 30% 상황까지 내려갈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50% 상황까지를 미리 정해놓고 대응 반격 전략을 세워놓는다면 정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고 올라가도 충분히 물량을 많이 대응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으며 혹은 다음 달에 마이너스 15%에서 30% 상황까지 이어지더라도 나는 대기성 자금 반격군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통신사는 배당률이 7.5%, 8.5%까지 솟구칠 것이며 제가 가장 많이 더 사고 싶은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배당률이 급등하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싸게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분들의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위기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기에 실제로도 배당주 지분들을 1월에서 3월 달에 많이 비싸게 팔아둔 것을 똑같은 지분들을 싸게 매입하는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기분이 좋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별로 분할 매수 전략은 김종봉 작가님의 돈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세븐 스플릿 전략, 박성현 투자자님의 이 전략 또한 굉장히 많이 저에게 참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상황에서는, 큰 위기가 예상되는 시기에서는 개별 주식보다는 제 경우에는 장기적 우상향 확률이 가장 높은 대상들에 더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대상들로는 S&P나 코스피 같은 지수형과 SCHD와 아리랑 ETF 같은 분산 투자 ETF들 순위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